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 중개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민원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거의 104번, 6번, 3-2번, 89번, 87번 기사님들이 운전하시면서 욕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들었죠. 밤에 이제 집 가려고 하면 욕 한 번 들고. 저도 야근이나 야근 좀 밤늦게 야근할 때는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손잡이를 잡아도 너무 빨리 속도를 내시니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상식 없이 얘기를 하지. 어른들한테도 막 부모 같은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딱 기사다고 다 그런 기사가 아니라 그 중에 좀 불친절해요. 막 거시경 기사가 있어요. 함부로 막 말해요. 불친절한 기사가 있어. 어른하고 노인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자기 부모라면 그렇게 못하지. 그리고 다 나이 먹은 사람들 타고 다니잖아. 차 없으니까. 근데 또 좋은 기사들도 괜찮은데 나쁜 기사들은 막 안기도 전에 출발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승객이 안기기 전에 막 출발한다고요. 그렇지. 승강장 손이 있든 없든 일단 승강장 멈춰야 정상인데 순간 놓치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운전 기사 아저씨가 탁 막 하면 그냥 싹 쏠려 넘어지려고 막 간신히 붙잡고, 그리고 그럼 어떤 이제 학생이나 젊은 애들이 앉아 있다가 여기 할머니 앉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안고 그래. 네, 여러분 버스 얼마나 자주 타십니까? 시민의 발로 불리는 버스, 이 버스 운행에 대해서 시민들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불편하다, 탈만하다, 만족한다, 불친절하다,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지 않고 자가용에 익숙한 시민들은 요즘 버스비가 얼마인지 또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가용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왜 버스를 안 타는지, 타더라도 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함께 하실 분들이세요. 자가용 이제 그만 버스로 환경까지 생각하자.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버스 좀 타본 기자,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의 유철미 기자 나오셨네요. 네, 전주 시내버스를 사랑하는 유철미입니다. 버스는 안전운행, 민원은 빠른 처리, 전주시 임상훈 공보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네, 버스 없이 못 살다가 이제는 자가용이 없으면 못 살겠다네요. 김노현 작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 그러게요. 버스 타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대중교통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유철미 기자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버스를 좀 타십니까?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버스를 좀 자주 그래도 타지 자주? 않나. 네. 네, 제가 아무래도 일할 때 저녁에 그 술자리가 좀 잦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집에 갈 때는 택시 타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타고 출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버스를 그래도 이 중에서는 내가 좀 자주 이용한다 그렇게 좀 자부합니다. 임상훈 공보관께서는 어떠세요? 버스를 한 달에 몇 번이나 이용하세요? 버스에서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저. 네. 주민이어가지고. 같은 타는구나. 동네에? 네. 저 버스 2주일에 2번? 자주 타시네. 네. 그 정도면. 2주일에 2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버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 청문회 하거나 이러다 보면 버스비가 얼마나 이런 질문에 당황해하시는 이런 정치인들 이렇게 좀 가끔 뵙는데 우리 시민들의 경우도 버스비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사회자께서는 아십니까? 1,250원 아닌가요? 아이고, 아니, 언제적 얘기를 하시네. 언제적 얘기. 버스 안 타시네. 지금 사시죠? 타시죠. 네. 버스비가 올랐습니까? 네, 다음 올랐습니다. 내릴 분은 저깁니다. 아이고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네. 현금으로 내면 1,500원이고요. 아. 1,500원이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카드 결제를 찍으면. 하다 보니까 네. 1,450원이고요. 맞아요. 제 기억이 맞을 텐데 정기권도 있던데. 일에 네. 그쵸, 정기권도 네. 있고 일에 한승연 해가지고 40분 내 무료로. 맞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이런 게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근데 몰라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엔 카드로 다 하잖아요. 네. 저도 그냥 휴대폰 이게 뭐 NFC라고 하나요? 있어서 휴대폰으로 그냥 결제하니까 사실 그래서 후불로 나중에 이제 그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 내고 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고맙습니다. 있을 것 이창훈 같다. 네. 방어해 준 거야? 네. 사회자가 하차면 안 네. 되니까. 청문회에서 방황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좀 이걸 짚어봐야 될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앞에 인서트에서도 우리 버스와 관련된 민원들 좀 들어봤거든요. 네, 문 전 처장님. 네. 불친절하다 뭐 이런 민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그런 얘기는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뭐 버스 기사님의 난폭 운전에 대한 거는 해마다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버스가 제때 안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은 어플이 있어가지고 정시성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버스를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문을 두들겼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당황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버스 기사님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거죠. 연달아 버스가 왔는데 그 뒤에 있는 버스는 그냥 같이 지나가는 경우가 맞아요. 있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저상 버스는 이제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저상 버스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감축 운행을 해요. 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더 버스 타기가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도심보다는 외곽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정차 안 하고 슝 하고 지나가는 경우여서 기다리고 있는 나는 1시간을 기다렸는데 40분을 기다렸는데 엄청 안 오네.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무정차하는 사례는 뭐 이유가 뭡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런 거가 대부분 많을 거예요. 예, 네. 저도 이제 버스 버스를 기사님의 시간 타보면 쫓기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이제 일부러 관찰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버스 베이로 들어가서 이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사람이 앉을 수도 있는 의자도 있고 한데 거기에 앉아 계시거나 뭐 뒤에 계시거나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스 있다고 무조건 앞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앞으로 나온다고 하면 또 빵빵거리면서 뒤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제가 버스를 있겠구나. 타고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겪었어요. 아닌가. 예. 이번에 취재 현장 가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예. 마지막 부분에 뭐 친절 기사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 버스 베이로 들어가서 음. 사람이 있든 없든 정차하고 출발하는 게 맞다고는 하더라고요. 손님이 예, 있던 예, 없던 예, 일단 그렇죠. 일시정지. 미리 네. 자기가 예측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들어봤습니다만 민원들이 상당히 되고 또 그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게시판에도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주시청 취재를 좀 해보니까 1년 동안 들어오는 버스 관련 민원이 대략 한 2천여 건 정도 돼요. 1년에 2,000건? 네네네, 네. 2천여 건. 또 올해도 한 1,500여 건 정도 10월 기준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1,500여 건이 전부 다 불편 민원이라기보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도 다 조사를 한답니다. 네. CCTV도 확인하고 다 조사해 본 결과 이 1,500여 건 중에 한 800여 건 정도, 2천여 건 중에 한 800여 건 정도가 실제 이거는 불편 민원이 맞다라고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민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청 그 누리집에 자유 게시판에 올려서 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아까 그 인서트에서 어떤 시민분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버스를 세우자마자 빨리 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운전 중에 앞 차량에서 막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발을 올렸는데 갑자기 출발하면서 탈 거면 타고 안 탈 거면 타지 마라. 네. 이렇게 재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기사가 실수로 정류장을 지나쳤나 봐요. 이렇게 승객이 그 내리겠다고 하차 버튼을 눌렀는데, 근데 그 승객한테는 사과도 안 하면서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는 할머니한테는 왜 빨리 안 타냐고 막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고 하면 실제로 이제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라고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차 과정에서 사람이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는 바람에 네. 허벅지와 발이 끼이는 사고가 실제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글도
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 문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그 전에 1년에 2,000건 정도 버스 관련 민원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임상훈 공보관. 예. 이 정도면 다른 민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물론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에 대한 불만도 많으신 거지만 그만큼 버스가 시민들하고 밀착해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이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버스 시민 모니터단은 시민들이 이제 직접 전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운행 행위나 친절 서비스, 차량 상태 등을 이 세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해서 좀 평가를 실시하는 활동이고요.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불친절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행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요. 혹시 약간의 인센티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년 2월에 모집을 하니까요.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전주시 시민 모니터단 한 분과 함께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작년부터 올해에 이어가지고 버스 모니터단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주 시민입니다. 모니터단은 우연히 그 인터넷 서핑하다가 시청 홈페이지 둘러보다가 딱 공고문을 보고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어요. 출퇴근 버스로 매번 타고 있고 또 이거 전주시 그 정기권 버스가 그거를 사가지고 자유롭게 부담 없이 버스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했었는데 운전 능력이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잘 못 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아침에 지각할 염려도 없어서 버스를 타면은 시간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이용을 즐겨서 하고 있어요. 버스 타서 뭐 급정거나 급주행이나 이런 특이사항이 발견되면은 이제 점수 체크를 하고 그 외에는 보편적으로 항상 양호한 편이긴 한데 그때도 항상 점수를 드리고 이제 수시로 기억이 날 때마다 점수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운전하는 거는 크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거의 없는데 이제 환경이 조금 약간 환기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가서 가죽들이 많이 뭐 훼손이 돼 있어서 늘어나거나 뭐 구멍이 나 있다던가 그리고 뭐 쓰레기가 가끔씩 있다던가 그런 점들이 불편한 거고 생각난 게 있는데 이게 멍이 턱 쪽에 하나 들었는데 이게 엊그저께 버스를 타다가 버스 올라가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버스 그 동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쇠로 돼 있는데 거기에 턱을 찧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애기들도 잘못 걷다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커버 같은 거를 씌워준다든지 그런 개선이 좀 안전 문제에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부분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이제 그에 반해서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다. 좀 쾌적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안전 문제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제 모니터 요원들 활동을 우리 민주현 처장님 가까이서 좀 들으신다면서요? 네, 들을 때도 있고 이제 제가 시민의 버스 위원회 활동하면서도 이제 보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버스를 승차 하차할 때는 승객이 앉아야 출발할 수 있어요. 이 원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속 운행해야 되는 게 이제 버스 기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문제는 기사님들이 간혹 승용차하고 경쟁을 하신대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경쟁이라는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네.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승객 입장에서는 막 불안하죠. 왜냐면 갑자기 막 급 가속을 붙이고 하시면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
버스베이에 버스가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이제 버스 뭐 자동차가 주차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승용차들이 안 비켜준대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이 그것들 너무 힘들대요. 아, 버스 기사님들과 네. 자가용 운전자들이 서로 다툽니까? 안 경쟁 상대인가요? 비켜준대요. 예전에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맞아. 폭력 사태도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생활권형 그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타는 노선에만 그 모니터링을 한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청주는 모든 노선을 다 모니터링해요. 그러니까 다른 저는 곳도 좀 가보는 앞으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버스 기사님도 안전교육이나 친절교육을 받으려면 그 예를 들어 약간 인센티브를 받고 안전교육을 받으신대요. 근데 이거는 좀 의무화 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나 들고, 이거는 어저께 이야기에 나온 건데, 한 시민이 버스 타고 이제 카드 결제하려고 딱 눌렀는데 버스가 출발해서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 증상이 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네. 제 주변에 지인이거든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아, 문제가 심각할 수 근데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네, 모니터 요원도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왠지 턱 쪽에 뭔가 이렇게 빨갛고 푸르스름하게 있길래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못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있었는데 한참 인터뷰하다가 본인이 정말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이걸 다쳤다라는 네. 게 맞아 내가 버스 타다 다쳤지 하고 그때 말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일단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버스에 대한 그 우호적이세요. 버스 운행이라든지 애정이 느껴지네요. 애정이 네. 느껴지고 편리하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직접 타고 이동을 직접 출퇴근 거리를 한번 해봤는데 아, 이분 같으면 정말 자가용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집 앞에서 타고 회사 앞에서 타고 일직선된 그 노선으로 한 자가용 이용해도 20분이고 버스 이용해도 20분이면 요거 타겠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과 불편 불만 뭐 이렇게 노선 문제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또 안전 문제에 관련된 승객들의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서 저희 좀 특별히 담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안전 문제 그 경우에. 예, 네. 하나 더 제가 추가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음. 지금 이제 그 버스 불편에 대한 민원 얘기잖아요. 대부분 다 버스 기사님들의 불친절 아니면 안전 소홀 뭐 그런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전주시에서는 전주 시내버스 기사님들을 상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요. 물론 이제 과징금 과태료도 버스 회사나 기사를 상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물기도 합니다. 근데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데 지난해 이 인센티브를 받은 버스 기사님들이 전체가 72% 기사님들이 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많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은 기사님들이 분들. 네. 전체 기사님들의 72%가 대부분이다. 돼요. 네. 그러니까 음. 나머지 한 25%, 30% 가까운 분들이 계속해서 그 민원들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잡아서 그렇죠. 네, 다 안 그거는 좋다라고는 맞아요. 할 수는 맞아요. 없는 네, 겁니다. 동의합니다. 버스 한 대에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면 그 버스 한 대를 하루 종일 이용하시는 승객은 한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불만들이 쌓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서 이야기에 나온 것 중에서 그 이용 환경 문제 쾌적하지 못하다, 뭐 버스가 틀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또 버스가 너무 노후했다. 그래서 새롭게 좀 교체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앞서 김노인 작가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소버스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요. 지금 임상훈 공보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 현황은? 예, 전주시가 2019년 말에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되면서요. 도시 활동의 핵심인 교통 분야에서 수소 버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소 산업 경제 활성화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 뜻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달리는 공기 청정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신가요? 네. 예, 그래서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으로 뭐 미세먼지 감축 그리고 친환경 미래에너지 전환에 기여 뭐 이런 측면을 해서요. 20년에 15대 도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올해 현재 115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말까지 178대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월인데 115대이고 네. 올해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178대 요게 실은 이제 수소버스는 그 자체 버스도 중요하지만
충전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충전소가 두 곳이 있어서 전주 시내에. 예, 네. 그 소화가 버스가 되는 게 115대라서 못 늘렸던 거고요. 근데 조금 이제 오해 살 수도 있는데 버스 충전하는 곳이 두 곳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쵸. 일반 승용까지 하면 충전소는 훨씬 많죠. 6곳 승용이잖아요, 네, 지금. 네. 목표는 178대 네, 이게 네. 목표이지만 아직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어쨌든 수소 전기버스죠. 이게 이 수소 전기버스를 저도 한두 번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김노인 작가. 제가 이제 타서 좀 놀랬던 거는 굉장히 내가 예전에 탔던 버스는 아니구나. 일단 수소 버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했고 뭐 짐 올려놓는 곳도 있고 뭐 사진에 나가긴 하겠지만 좌석도 좀 넓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이 연달아 앉는 예전에는 저쪽 맨 끝에 자리만 딱 쭉 이어서 앉았던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아까 뭐 버스비를 결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오히려 근데 저만 당황하고 있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서 매우 잘 사용하고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도대체 내가 무슨 카드를 꺼내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 퇴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좀 내부는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제가 탔던 버스보다는 훨씬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수소 전기 버스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이제 배터리로 구동되는 그 시스템입니다. 내연기관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저기 LNG나 아니면 뭐 그런 버스들은 엔진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네. 출발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러네. 이거 소리도 되게 좋네. 정숙성이 맞아. 있습니다. 그 진짜 장난감 차 움직이는 것처럼 잉 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그 수소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수소버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게 배터리로 구동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으면 이게 급가속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안전성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조심해야 된다. 처음 몰아보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승객 입장에서 타기에는 굉장히 정수성이 좋습니다. 네. 예. 흔들림도 적은 것 같아요. 저상 시스템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차체가 다 낮고 탈 때도 편하고 내릴 때도 편하고. 이게 어느 도시를 가게 되면 버스 운행하는 걸 전 좀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버스를 보면서 이 도시의 경제성이라고 하나 발전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 버스는 많이 안 타도 다른 도시 가면 버스는 많이 지켜보거든요. 근데 약간 대도시, 좀 광역권 도시로 갈수록 사실은 굉장히 버스가 좋아 보여요. 뭔가 이렇게 화면 같은 것도 지금 저희 다른 우리가 수소버스 이외의 뭔가를 보면 이렇게 꽂혀 있는 그 판도 그걸 뭐라고 해요? 노선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가는지를 꽂혀 있잖아요. 네. 어느 날은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요즘에 이 LED 시대에 뭐라고 이렇게 좀 쭉쭉 지나가게 한다든가 네. 뭔가 더 멋진 뭔가 다른 안내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와 여기는 아직도 저거를 저렇게 다 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굉장히 저런 부분은 좀 너무 예전이나 지금 너무 안 바뀐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네. 수소 버스로 바뀌고 나서 많이 편해졌다. 여러 가지 환경도 쾌적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다 대체를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가장 걸림돌은 충전소의 문제 이건가요? 예, 예산의 문제도 사실 있고요. 예산 네. 문제? 예산 예. 문제는 어느 정도? 예산 문제는 근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해결해 나갈 거니까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게 지금 한 대를 교체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나 드는지 혹시 뭐 그거 제가 취재를 안 하고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주시는 충분히 갖고 있다. 네, 당연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가 올해 안에 두 곳이 이제 나오거든요. 충전소도 버스 충전소, 예. 전주시가 관여합니까? 전주시 예산으로 만드는 건가요? 이게 너무 깊게 들어오시면 디테일하게 오시면 좀 힘든데요. 네, 공부가 많이 부족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소버스가 좀 더 늘어나면 앞서 말씀하셨던 많은 민원 중에 상당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끼자면 아까 검색해봤는데요. 수소 전기 버스가 대당 한 6, 7억 정도 한답니다. 6, 7억 정도요? 일반 전기 버스가 한 3억 정도 하는데 한 2배 정도 된다고 일단은 동아일보에서는 그렇게 기사를 써놨네요. 네. 네. 근데 전주시는 관련 예산은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178대 1로 늘리겠다고 했으면 충분하니까 늘리겠다고 한 거겠죠. 지금도 충분히 많이 확신하신 늘려왔고. 거죠?
예, 그 네. 제가 취재해서 왔어요. 공부한 것까지는 어쨌든 맞다. 아니 제가 취재를 네. 해서 온 거죠. 네, 아니,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공보관님이 네. 말씀하셨는데 하겠지. 이건 점차 충전소 확대와 함께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노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자가용을 이용하면 바로 갈 곳을 버스를 이용하면 돌아간다. 맞아요. 너무 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노인 작가도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사실 음. 이용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해볼까 하다가도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사실 택시도 잘 안 오거든요. 택시 잡기도 힘든데 버스는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동네 했었어요. 어디예요, 만성동인데요. 만성동. 네네네. 네. 검색 한번 해주세요.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안 좋은 데 그래서 사네. 네, 저희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관련해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쪽에 사시는 분이 이쪽 그 만성동 쪽에 있는 중학교에 와야 되는데 버스가 없어서 민원 제기를 하신 분 사연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노선이 아예 없는 경우. 있긴 한데 네. 버스를 기다리면 45분인가 있어야 배차 돼. 간격? 약간 그러니까 네. 그런 45분이 걸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노선의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택시를 타든 뭘 타든 그러면 자가용을 타든 하면 15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버스가 없어서 못 이용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약간 모르겠어요. 노선을 개편하고 그동안 전주시가 그랬다고 하는데 신도심이 구성되고 난 후에 노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약간 예전에는 외곽 지역이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한 노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싶은 생각. 그래서 오히려 버스를 타고 싶지만 못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또 시내버스랑 마을버스는 다르잖아요. 네. 마을버스가 또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뭔가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냥 시내버스인지 마을버스인지 잘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노선이 있으면 타고 뭐 있다고 하면 정말 절박하면 타는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절박해야 타는 것 같고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 다 자가용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심 아파트들마다 주차난이 아무리 주차 저기 라인을 많이 만들어도 주차난이 그렇죠, 그렇죠. 심각해요. 네. 자가용 증가 속도로 주차장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여기 패널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우리 유철미 기자, 네네. 김노현 작가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만성동까지 네. 노선 지금 찾아보라고 물어봤잖아요. 해서 네.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주시 교통정보센터라고 하는 누리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빠른 길 찾기 안내가 있습니다. 있으면 네. 지금 시작점하고 도착점을 검색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누르면 나오는데요. 이런 제가 거잘 알아놔야 돼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으로 이제 출발점을 네. 정해놓고 만성동에 있는 전주 지방법원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검색해봤습니다. 물론 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주 시내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가장 장시간 걸리는 거는 1시간 26분이 걸린답니다. 여기서 네. 지방법원까지. 근데 1시간 26분. 네, 이거는 근데 환승이 없어요. 네. 바로 가는 네. 겁니다. 네. 가장 짧은 시간은 43분 걸리는 건데요. 네. 천마중길역 정류장에서 2002번 버스를 타고 이마트 정류장에서 101번 버스로 갈아탄 뒤에 만성 도시상가 정류장에서 내려서 9분 정도 걸어가면 네. 전주지방법원에 도착합니다. 한 번 환승을 한 다음에 네, 43분 네. 걸립니다. 네. 제가 버스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이용자들이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뭔가 여유 있는 마음가짐도 매우 필요하겠구나. 네. 그렇지 않으면 이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간적 핑계일 수 있습니다, 처장님. 네. 근데 핑계입니다. 어쨌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노선 네. 문제는 그동안 뭐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였고요. 문지연 처장님. 네. 그래서 노선 개편을 며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60년 만에 노선 개편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간선제로 개편 한 번 했습니다. 60년 만에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네. 전주시가 몇번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두 번 정도. 거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저도 노선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맨날 남부시장을 가야 되나? 왜 맨날 중앙시장을 가야 되나? 많이 이용하니까. 많이 이용하니까. 네.
그 이용자가 많은 노선이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이용자가 없으면 이제 그 노선은 없어지겠죠. 근데 버스 노선권은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회사. 전주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노선 개편하는데 상당히 회사 그 분들하고 약간의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 시민이 만든 노선들이 있었어요. 그게 간선버스, 아까 말했던 2002번. 그 전주역에서 평화동까지 가는 버스가 2000번대 버스가 네. 있거든요. 그 버스 타면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노선 그 버스 회사랑 같이 한번 만나서 맨날 미팅하면서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큰 길에서 간선버스면 큰 축에서 딱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 안쪽으로까지 더 들어가길 바라요. 시민들이 더 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하면서 네. 그러면 노선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단축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지선, 간선,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게 3축이 같이 움직여서 진행이 되면 환승하면 바로바로 연결되는 버스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이 저희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을버스랑 다 연동이 돼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지. 그래서 근데 실은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죠. 그래서 저는 전주 완주가 분리되는 거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했는데 그 분리되는 게 아직 3단계가 안 됐고 그걸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버스 노선이. 네네 네. 버스 노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주 버스가 완주 읍내 시내 4단위까지도 다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주 면사무소까지만 가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바뀐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좀 바뀐 부분이어서 저는 앞으로 노선 개편이 더 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시민들이 말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노선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게 저는 첫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타고 싶은 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노선이 만족스러우니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더 많이 타고 다니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타야 더 많은 노선들이 요구가 되고 더 많은 의견들이 개진돼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노선들이. 제가 궁금했던 네. 게 저희가 만났던 모니터단 요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의 일직선상의 거리를 이용하더라고요. 버스가 다행히 그렇게 있고 그리고 한 5분만 걸어 나오면 바로 정류장이 딱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탄소 중립 실천을 해야 하는 이 시대에 혹시 환경을 생각해서 버스를 더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네? 그게 거기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 시민들은 다른 그냥 부분이에요. 노선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내가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내가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어. 그냥 그걸 타는 거고 아마 그리고 다른 버스보다 그러니까 다른 그 자동차를 이용할 때보다 버스가 좀 더 빨리 간다든지 뭔가 우리 그 도로 자체가 좀 그렇게 개편이 돼서 도로도 좀 변화가 돼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권에서는 실은 서울처럼 서울은 다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서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왜 전주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할까에 대한 질문하잖아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전 서울은 자동차 타기가 되게 어려운 동네고 전주는 자동차 타기가 되게 편한 동네예요. 그래서 왜 어렵죠? 주차비 때문에 그런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서울이요? 네. 서울은 서울은 저희 운전 안 지하철이랑 안 해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근데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출퇴근하는 용이 아니라 뭔가 내가 서류 업무를 보거나 아무튼 그러니까. 다양한 네. 의무대로 가는데 그렇다 보면은 생각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버스는 공공재고 많은 시민들이 탈 수 있게끔 환경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위급 상황이 될 때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주는 게 전주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어쩌면 공공재 영역에서 버스 탈 수 많은 시민들이 적어도 쉽게 빨리 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네. 부분 얘기해 주는 거고 아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간선버스가 원래는 10분에 한 대씩 오는 거였어요. 1000번 버스, 2000번 버스, 3000번, 5000번까지 10분에 한 대씩 계속 오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왜 그걸 왜 했냐면 10분 놓쳤어. 그러면은 40분 기다리거나 그렇게 못 기다리니까 바로 10분 만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였는데 그게 15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주는 버스가 정해졌고 노선도 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하는 일이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계도 말씀하셨던 분명히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더 많은 버스가 투입이 돼야 된다 이 더 말씀이신 많은 거고. 버스도 투입돼야 네. 되고 실은 큰 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큰 축의 간선 버스들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되고 그 속 안에 있는 버스들은 지선 버스들이 움직일 수 있고 마을 버스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가는 우리가 예전에 네. 서울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움직여지는데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선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선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만 버스 회사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네,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기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좀 느슨한 형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맞아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개편은 더 이제 저기 변화가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스 타기가 편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개편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네. 이용객이 늘었습니까? 늘었죠. 늘었습니까? 늘었고 네. 실은 간선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생각보다 좀 좋대. 너무 좋대요. 그리고 수소버스로 간선버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데 예를 들어 그 뭐죠? 좀 약간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버스 왔는데 자주 왔었는데 그 버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채울 건가는 또 전주시랑 또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전주시는 또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임상훈 공보가. 뭔가요? BRT 네. 어렵습니다. 예. 좀 풀어서 말씀해 풀면 주시죠. 괜찮던데. 네. 완전 알아요, 용어 알아요. 버스 래피드 아. 트랜짓 해가지고요. 아, 네. 버스 빠른 수송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스템. 버스 급행 버스. 예, 예, 예. 네. 시스템. 네. 예, 트랜짓 시스템. 네. 지금 영어 BRT까지만. 시간인가요? 왜 이러세요? 그 저기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BRT는 예. BRT는 그 도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도로 중앙에 이렇게 설치해서 일반 차량과 버스나 다른 버스들과 겹치는 걸 최소화해 가지고 버스가 교통 체증을 피해서 정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전주시에서는 1단계로 길인대로 약 10km 구간의 실시 설계를 최근에 끝냈고요. 내년 초에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6년 정도면 일단 우리 한옥마을에서 호남제일문까지 한 10.6km 정도 구간에 저기 BRT가 이제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정류장마다 붙여 있고. 그게 실은 그 BRT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앙 차로로 가다 보니까 공사할 때도 그 중앙 차로들 양쪽에 이쪽에 좀 차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민들이 보통, 좀 배려도 예, 하고 편도 그래야 되네요. 3차로라면 편도 2차로만 운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공사 기간이 내년에 들어가면 한 8, 9개월 걸릴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일단 BRT라는 편리한 시스템이 오기까지 네. 겪어야 될 불편들이 좀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좀 네.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 전용 차로가 지금도 있긴 있죠. 그 네, 길, 사이드. 양 네. 가로. 유명무실이죠. 네. 유명무실하죠. 네. 근데 그것을 네. 가운데로 옮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문전처장님? 맞아요. 네. 그 버스에 도로 중에 버스를 한 차선을 준다라고 보는 거고요. 많은 파격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들마다 호불호는 있는 것 같아요. 교통학자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큰 축에서 의미를 보자면 버스에게 버스 차선 하나를 정말 준다라고 하는 건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저는 전용인가요, 네. 진짜? 그래서 아무도 버스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버스가 안 다닐 때조차도 네. 어떤 자동차도 다니지 못한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근데 되게 중요한 의미고 서울에서는 중앙차로제 다들 많이 봤을 거고 그다음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죠. 네, 논란 되게 많았는데요. 이명박- 이용하고 나서 이명박 시민들 시장 의견 때, 서울시장 때 네, 했던 맞아요. 거죠. 그 서울시장 때. 네. 근데 타고 나서 시민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하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원래 구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BRT랑 비슷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철미 기자, 네. 장점만 있습니까? 우려되는 바는 없습니까?
저는 사실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에 차로 하나를 양보하는 거 굉장히 사실 파격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서울 가보면 중앙차로제 있잖아요. 그것처럼 운행된다고 보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 의미가 있죠. 우리 시민들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버스에 차로 하나를 양보해 줄 테니 버스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어떤 하나의 선언적 의미 같은 것도 좀 담겨져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불편함은 있겠죠.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만약에 왕복 6차로 도로라고 하면 네. 2차로는 버스에 양보하면 2차선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쪽에 그 뭐 잠깐 정차하고 주차한 차들까지 있다고 하면 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BRT를 도입해 놓고 앞으로 전주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똑같다고 예. 생각하고요. 그게 더 네. 중요하다. 노선이 전체 노선이 다 BRT로 바뀌는 게 또 아니잖아요. 약간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요. 노선에 괜찮을까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다시 한 번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네. BRT는 이제 국토부 BRT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1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옥마을에서 호남제일문까지 10.6km 구간이고 이건 26년에 준공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장기 사업으로 2개의 노선이 더 추가됩니다. 하나는 그 백제대로고요. 또 하나는 송천중앙로에서 홍선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가 이 나머지 2개는 30년 정도에 운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큰 이제 난관, 어려움이라고 하면 자가용 이용자들에게는 차선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그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바로 앞에 그 천마중길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 아시죠? 그 왕복 그 8차선 도로인가? 네. 기었잖아요. 처음에 기었지. 네. 천마중길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말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 욕을 많이 했습니까? 엄청 밀릴 거라고. 근데 지금 어때요? 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은 있겠죠. 근데 익숙해지고 적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전주시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홍보할 때 이렇게 홍보한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편하고 버스도 편하고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생각인 것 같아요. 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실은 아까 버스에 차선 하나 준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대중교통을 할 거야. 확실하게 할 거야. 대중교통에 예산 투입하고 정책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인데 거기에 자동차도 편하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양쪽 2개가 다 만족스러운 정책은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생각보다 없다. 그러니 이게 BRT라고 하는 걸 저는 성공적으로 가려면 진짜 그 선언에 대한 의미로 모든 정책이 다 버스에 아니면 자전거에 아니면 그 외에 뭐 그런 뭐라고 하죠? PM이라고 하죠.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이 더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비추면 실은 네 이거는 되게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을 생각하지만 다만 좀 우려되는 건 만약에 자동차도 정말 편리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소장님이 오늘 그래도 공부하님 생각을 많이 해주시네. 좀 솔직하게 홍보하세요. 뭐 그런 내용인데 맞아요. 여쭤봐야 될 것 돌려서 같아요. 이 얘기하시네. 중에서 어떻습니까, 임상훈 공보관? 버스도 편하고 자가용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 이게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이제 공사가 끝나고 운행을 하고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만족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시작에서부터 준공해서 3개월 정도까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많이 짜증이 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안착이 되고 하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생기는 거고 또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는 또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그렇게 네. 큰 해는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의 네.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대중교통에 대한 포인트가 더 정점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 타보고 부산에서 타보고 해봤지만 저는 제가 버스를 못 타는 이유가
이게 키가 작아서 이거를 잡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으면 저는 아래 어딘가로 손잡이를 난리가 나요. 갑자기 몸이 난리가 납니다. 왜 갑자기 근데 가슴 아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슬퍼지려고 하네. BRT를 타면 BRT 내가 부산에 탔을 때요. 이거 안 잡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 제가 몸에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어르신들이 진짜 안전하게 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왜 들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면 버스는 똑같은데. 차선이 그냥 그 버스만 안정적으로 있어요. 쭉 아까 말했던 가니까요. 차가 왔다 갔다 버스가 할 그렇죠. 이유도 없고 없으니까. 급정거할 필요도 네. 없고 이제 이런 거여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정시성하고 안전성에 대한 거는 BRT가 담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 시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많은 시민들이 현재로서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계시고 BRT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할 분들은 자가용 이용자들일 텐데 오히려 그렇게 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BRT에 대해서 오히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좀 관련해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설명회랑도 하시긴 하시잖아요. 그럼요. 설명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10.6km 구간이 한옥마을에서 호남제일문까지 1단계 구간이 10km니까 5분 정도 단축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5분이라고 보면 또 적은 시간이지만 10km 구간으로 보면 또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렇죠. 네. 이 속도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시성,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에 여기 가면 온다라는 그거하고 더불어서 안정성, 이 두 가지가 더 속도보다 더 큰 장점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예산은 항상 문제인데요. 근데 BRT는 이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실 교부금만 요즘 싹둑 어렵잖아요. 잘리고 해가지고 네. 정말 어렵거든요. 내년에 정말 큰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따로 한번 얘기하시기 어려운데 이게 전 민원이야. 너무 많이 걱정이 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BRT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 체계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문재인 처장님 끝으로 그 BRT 도입과 관련해서 네. 혹시 주문하실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각해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그게 후퇴되는 상황들을 제가 경험해보면서 느낀 거는 BRT에 대한 마음은 진짜 시장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게 전 대중교통의 버스를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거에 강점을 좀 더 많이 집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버스가 많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굳이 더 편리한 자가용 이용하게 놔두지 네. 버스를 자꾸 이렇게 이용하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환경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도시에서는 그 탄소 중립이란 단어도 되게 어려운데요. 지구가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뭐 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전주는 생각보다 수송 분야에 대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정책만 좀 바꾸더라도 수송 분담률이나 혹은 탄소로 저감시키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대중교통에 대한 포커싱도 맞추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예전에 프랑스에서 그 주유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시민들이 그 외 지역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했어요. 공공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상당히 위험하고 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주고 이동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대중교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환경적인 측면보다도 그냥 그게 시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권리인 것 같아요. 네, 이동에 대한 권리. 네. 유철미 기자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확산돼야 되는 이유 네.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전주는 있잖아요.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체계가 무너지면 일반 여기 있는 분들은 불편을 못 겪을지 몰라요. 다들 자가용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시내버스만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교통 약자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시내버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번씩 파업해가지고 막 장기간 파업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실제로 병원 한 번 가려고 해도 버스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곤욕스럽고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걸고 이제 버스를 타야 네.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많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내버스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시내버스 이용률이 저조해지면 결국은 시내버스가 계속 이제 줄어들 텐데 악순환이 되죠. 그렇게 네.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그만큼 수익성이 감소할 그렇죠. 테고. 그러면 버스 회사들 대부분이 네. 다 지금 자본적 상태예요. 버스에 투입하는 비용도 낮아지고. 네, 저희가 김연 작가. 시민들한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버스를 더 많이 타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자료조사도 찾았는데 보실까요? 근데 우리 광주에서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버스 출퇴근 챌린지를 시작했대요. 얼마 네. 전에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한번 타보시면 출퇴근 챌린지로 해보시면 어떨까. 네.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저도 잘 안 타지만 실은 좀 그런 분들이 먼저 타시면 이게 뭔가 확산되는데 의미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김상호 업무가 어떠세요? 네. 시장님 건의해 버스 보세요. 타나요? 타보시죠. 네? 버스 시장님 타는 버스 한번 건가요? 타보시죠. 저기 하셨었어요. 그래요? 네.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아요. 근데 현실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은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버스를 타는 게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보여주기식이다. 예, 선거가 다가와서 하는 것일 이런 수도 거 있다고 어떻습니까? 봐요. 우리가 이제 그 카드 같은 거 찍으면 그러니까 아니면 정기권을 사는 사람들 상대로 1년에 한 3명씩 추첨해가지고 1,000만 원씩 주는 거야.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사고 싶지 할것 않을까? 할 것 같아. 로또 방식이지. 저 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광주 사례를 보니까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그래서 대자보 도시를 지향한대요. 그리고 11월 11일에 이분이 타셨는데 이날이 보행자의 날이었대요. 사실 네. 잘 몰랐는데 저도 그래서 이런 거라도 있지는 않고 있다라는 약간 그 자치단체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꼭 강제하는 건 시장님이 아니에요. 그냥 네. 한번 버스 보여주기식으로 타보기보다는 버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면 실제 자기가 타보면서 나오는 불편함 또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 시에 버스 타보기 챌린지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버스를 더 많이 타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버스가 너무 불편하기만 하고 민원이 많은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친절한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올해 상반기에 전주 시내버스 친절 안전기사로 선정된 네. 분이세요. 양정우 기사님이신데 양정우 기사님의 버스 지금 함께 타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BTV 전주 뉴스에서는 전주 시내버스와 관련해 기사들의 불친절과 난폭 운전 등 불편 민원 사례를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절 기사를 만나 왜 전주 시내버스에서 유독 불편 민원이 많은지 또 친절 기사는 어떻게 버스를 운행하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째 운수업에 종사하며 지난 15년 동안 전주 시내버스를 몰고 있는 양정우 씨. 양 씨는 매일 깨끗이 잘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출근합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절하게 운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전주 시내버스는 정말 타면 기분이 좋더라. 그런 시내버스를 만들 수 있을게 회사, 시, 운수 종사자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용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양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안전.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불친절도 난폭 운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양 씨의 생각입니다. 승객들이 올라와서 의자까지 들어가서 앉는 시간이 불이 한 1분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만 우리 운수 종사자들이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안전사고 제로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가 불친절한 2대 도시 대중교통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일부 기사들의 문제라는 게 양 씨의 생각이기도 하고 전주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전체 운전기사 1,009명 중 72%가 민원 없이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28%의 운전자가 매년 2천여 건의 불편 민원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안전하면 불편도 줄어든다는 양정호 기사의 노하우가 전주 시내버스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 자신이 안전하게 승객들을 모시고 또 제 자신도 사고 없이 무사고 운전수로서 이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정년하는 게 또 뭐 제 바람이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첫째도 안전, 두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네, 안전하면 불편도 줄어든다. 타면 기분이 좋은 그런 버스를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유철민 기자, 실제 현장에서 버스도 타보셨죠? 네네. 네. 아까 제가 수소버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타봤습니다. 네. 이날 그 양 기사님이 몰던 버스가 수소버스였는데 굉장히 정숙한 버스였고, 특히 양 기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버스 베이에 다 정차해가지고 손님이 계신 걸 보고 손님이 타면 항상 인사하고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앉으시면 출발하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이렇게 운전하시면 회차지까지 가셔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맞긴 맞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승객들이 안전하고 중요한 거는 나도 가장인데 내가 안전한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간만에 보기 좋은, 기분 좋은 취재였습니다. 정말 모범 기사님이세요. 이런 분들의 사연들이 더 많이 좀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사님 개인의 친절 문제로 치환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늦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환경들은 구축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임상훈 공보관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주 시내버스를 위한 계획이랄까요?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전주시는 무척 잘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아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는 그 버스 모니터링단 적극 더 활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친절 운전자, 그러니까 이 양 기사님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차등해서 지급해서 조금 더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중간 시간표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요. 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과속하지 말라는, 또 하나는 정시성을 지켜달라는 그런 측면이고, 또 내년 상반기에 전주완주 3단계 지간선제 노선 개편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남는 버스들이 생기면 버스가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추가로 도입을 하겠고요. 그리고 수소버스도 연말에 이제 2개 충전소가 생기니까요. 내년에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머지 패널 분들도 끝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문재인 차장님. 네, 생각 안 나는데요. 아무튼 어쨌거나 네. 저는 그 버스 노동자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그다음에 더 그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타고 있는 시민들도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전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노현 작가. 네, 저는 그 앞선 그 양종훈 기사님 같은 분께 친절 기사상을 드려서 북도도 주셔서 일단 전주시가 그 부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잘못된 점, 뭐 불편한 점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시민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 역시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드네요. 네, 유철민 기자. 요즘 가을이잖아요. 우리 전주 시내 가로수 보면 엄청 이쁩니다. 근데 버스를 타면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를 타면 풍경이 보인다.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아직 네. 네. 아니 이게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운전을 자주 하니까요. 택시 기사님하고 경쟁이 붙으면 절대 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다만 운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항상 지는데요. 버스하고는 뭐가 경합이 붙으면 항상 양보합니다. 맞아요. 아니, 왜냐면 택시 기사님들도 양보해 주시는 아니 걸로 하죠. 제가 저요. 여하튼 네네. 버스를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에 10분이 타고 계시면 그분들의 시간의 총합은 만약에 5분이라고 보면 50분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5분을 손해하면 다른 그러니까 인류의 네. 총합인 거죠. 50분을 저 많은 지켜줄 수 분들의 있다라는 편익이 증대된다. 네. 시민들의 어떤 도움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우리 전주 도로 정보관이 이렇게 완수를 훌륭합니다. 위해 민치주의라고. 네,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은 전주 시내버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패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섹시하게요. 네. 네. 자, 행정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 힘들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보다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버스 한 번도 안 타신 분들 버스 한 번쯤 타보시면 어떨까요? 버스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봅시다. 네. 같이 하세요.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버스를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우리 때 노래인데.